한국과 미국, 세계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네, 오늘 아침 정규 방송 시간이 끝나고 하나 뉴스가 나왔는데 플로리다주의 론 디샌티스 주지사가 원래는 내일 모레로 예상을 했었는데 내일 대선 출마 공식 발표를 한답니다. 그것도 아주 새로운 방식으로 합니다. 트위터에 트위터 스페이스 하면은 오디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스페이스잖아요. 거기서 일론 머스크와 대화를 하는 도중, 디스커션이라고 했으니까 토론인지 대화인지 그런 것을 하는 도중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답니다. 굉장한 쇼가 되겠죠. 그래서 사회는 기업가가 보는데 역시 기술 분야에, 왜 여러분들 페이팔의 처음에 그 COO였었고 지금은 이제 크래프트 벤처스라는 것을 공동으로 2017년도에 창업한 사람입니다. 데이비 섹스 이분이 하는데 뭐 글도 쓰고요. 뭐 테크놀로지 회사에서 여러 가지 뭐 만들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사회를 봐서 내일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는 오후 3시에 시작이 된다고 하네요. 그 밖에 이제 그 언론사에 보도 자료를 배포한 것을 보면은 캠페인 비디오도 만든다. 결국은 메모리얼 데이가 끝나고 나서부터 미국에서는 본격적으로 공화당의 예비선거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지금 플로리다 주지사는 오늘도 뉴스가 나왔지만 플로리다주가 뭐 중국인, 러시아인, 시리아인, 쿠바 사람, 또 북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땅을 사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서 서명까지 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고소를 했어요. 차별이라고 하면서. 그런가 하면은 뭐 소수인종에 대한 여러 가지나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또 성소수자, 그런가 하면은 뭐 낙태에 아주 뭐 텍사스에 거의 비슷하게 강하게 6주일 이상이 되면 낙태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법 같은 것을 플로리다주는 디샌티스의 주입니다. 주 의회에서 그 디샌티스 주지사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 주지사가 무엇을 원할 것인가에 맞춰서 법안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통과시키면서 굉장히 그 이슈가 되고 있는데 내일 공식적으로 대선에 출마합니다 하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직 분명하지 않은 것은 일론 머스크가 과연 이 론 디샌티스를 공식적으로 지지할 것인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사업적으로 이 론 디샌티스를 일단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를 잡았다면 디샌티스를 잡지 않았겠지만 트럼프가 이 트위터에 다시 돌아오세요 하는데도 안 돌아오고 있잖아요. 본인의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선거 막 유세를 할 때 트위터를 한번 띄워보겠다는 뜻이 일론 머스크에게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미국의 기업이 점점 이렇게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건데요. 어떤 경우는 마지못해 끌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러나 이렇게 과감하게 이 일론 머스크처럼 주도를 하는 그런 기업인도 있습니다. 이 디즈니사는요, 오늘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공화당에서는 인기가 없습니다. 아침에 제가 그 기업 미국에서 여러 가지 무슨 뭐 신뢰도라든가 상품과 서비스 당연히 들어가고 그 기업의 비전 같은 것, 윤리의식 같은 것 이런 것을 전부 해서 넘버 1부터 넘버 100까지를 쭉 점수까지 매겨가면서 하거든요. 90점 맞은 데는 없고 넘버 1은 파타고니아라는 아주 접으면은 그 점퍼 같은 것도 손 안에 딱 들어오는 그런 것을 만드는 기업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디즈니는 2017년부터 점점 내려가서 지금 77위인데, 그런데 이게 이제 플로리다주의 론 디샌티스 주지사와 막 싸우면서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있는 디즈니랜드 그러면서 점점 내려가는 건데, 민주당 사이에서는 그렇게 싸우면서 디즈니가 더 좋다 하는 사람들이 44%, 공화당은 42%가 부정적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어떤 기업은 전혀 정치와 상관없이 돈만 버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디즈니는 원치 않아도 이렇게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디즈니에서 만드는 뭔가를 창작물을 만드는데 그게 이제 비전 이렇게 되면 또 누구나 다 공평해야 된다. 이런데 플로리다주는 분명히 보수적인 것을 너무나 지향하는 주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려서 이런 일들이 있고요. 이게 이제 해리스 여론조사기구와 악시오스가 공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16,310명. 굉장히 광범위하죠. 그리고 5월 13일부터 28일까지 이 기업에 대한 그 신뢰도 같은 것은요. 뭐 디즈니를 지금 말씀드렸지만 공급망 이후에는 미국 것을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고요. 그래서 미국 자동차 회사들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에 비해서 한국의 삼성과 한국의 LG가 각각 7위와 18위를 했는데 비슷한 기업으로 애플이 10위, 소니가 12위, 제너럴 일렉트릭이 37위일 때 삼성이 7위, LG가 18위. 뭐 BMW 이런 데보다 훨씬 높습니다. 해외 기업을 배척하는 그런 순간에 한국의 삼성과 LG가 이렇게 올랐다는 것은 제가 아침 뉴스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문득 드는 생각이 그동안에 LG라든가 LG는 뭐 냉장고 이런 거 굉장히 유명하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공장을 짓는다 해서 무척 많이 홍보가 됐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조지아주에 가기도 하고 하잖아요. 또 한국에 가도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을 하면서 고맙다고 하고 백악관에서 그 코비드 19 때도 뭐 삼성뿐만이 아니라 현대는 이 순위에 오르지는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만 현대의 회장하고도 막 이렇게 뭔가 줌으로 미팅 같은 것을 하고 하면서 한국의 기업들이 굉장히 미국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만 하고 당장 뭔가 이득을 보지 않는다. 그래서 굉장히 억울해하실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 결국은 또 하나가 FTX 같은 그런 그 암호화폐 거래소는 뭐 요즘 막 그 창업자가 범죄에 연루된 그 조사를 받고 하면서 예전에는 막 굉장했다 했는데 조금 그런 것은 선망의 대상 같은 분위기는 줄어들었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62위밖에 안 돼요. 일론 머스크가 너무나 불안정하게 보이고 기업인이 그리고 어떤 때 막 본인의 그 이득에 따라서 막 쫓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고 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회사 트럼프 파운데이션은 2년째 100위, 점수로 따지면 52점, 굉장히 낮은 점수입니다. 다만 이 1부터 100이라는 게 좋은 기업 넘버 1부터 넘버 100이라기보다는 앞에는 그렇지만 뒤로 올수록 큰 기업을 대상으로 하니까 점수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트럼프 회사 점수는 52점. 전체적으로 캐릭터, 문화, 신뢰도, 윤리, 시민의식, 비전, 성장과 상품, 서비스 이런 것을 할 때 한국이 이렇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로라 잉그래햄을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팍스에 서로 그렇게 절친하더니 막 모두 텍스트도 주고받고 뭐 좀 서로 조언도 하고 받고 텔레비전에 출연을 해서 또 그 텔레비전 시청률도 높여주고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왜 비난을 했는가? 로라 잉그램 그 프로그램에서 여론조사를 얘기를 했는데 그 여론조사 결과 하나도 새로운 게 아닙니다. 바이든과 싸울 때는 론 디센티스가 트럼프는 지는데 바이든에게 디센티스는 이기고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정치인들도 뭐 릭 스캇 같은 플로리다주가 지역구인 연방 상원의원이죠. 아주 출마한다 이런 얘기 안 했지만 그런 사람이 출마해도 바이든을 이기는데 트럼프는 공화당 사이에서는 엄청나게 지지율이 높지만 바이든을 이길 수 없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로라 잉그램이 어떤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가 디센티스보다 40%포인트 이상 앞서가고 있다. 그러면서 로라 잉그램 프로그램이 이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저녁 7시, 동부 시간으로 10시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시에 뉴스맥스의 그레그 켈리를 보십시오. 로라 잉그램 보지 말라는 거예요. 경쟁사를
홍보를 하면서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여론조사 결과가 새로운 것도 아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노골적인 비난이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항상 리노라고 얘기를 하죠. 마음에 들지 않을 땐. 무님한 공화당이다. 이런 비난을 지금 많이 받고 있고요. 또 하나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눈에 띄는 것은 오늘 더 힐에 오피니언이 실렸는데 뭐 유명한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공보관이었던 조안나 마스카라는 분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론을 봐서는 안 된다. 과정을 봐야지 된다. 공화당이 지금 여론이 계속 나오잖아요. 아무리 공화당 사이에서 인기가 있으면 무엇하는가. 결국은 본선거에서 중도층까지 심지어는 민주당에서도 트럼프를 찍는 사람이 있어야 대통령이 될 텐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안 되고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짐작을 할 때는 공화당이 지금부터 대의원이 있잖아요. 각 주마다 그 대의원들을 뽑아서 그 대의원들이 선출을 하는 건데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하지만 결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예비선거 자체도 대의원이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본선거에서 이기기가 힘들겠구나 하면은 공화당에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현직 대통령이었으니까 그럴 수 없지만 더군다나 미국의 유권자들이 바이든도 싫다, 트럼프도 싫다. 공통적인 이유는 나이가 너무 많아. 두 사람 다 대통령 임기 끝나면 다 80대, 한 사람은 중반을 넘기고 한 사람은 80대 초반을 좀 넘겨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현직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다른 사람을 내세울 리가 없죠. 그 나이 문제로 인해서도 트럼프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세워야지 되겠다고 공화당이 지금부터 머리를 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게다 대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죽 걸린 게 많잖아요. 심지어는 특별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소환했습니다. 이 기밀 문서 가져간 것들을 보니까 왜 그렇게 많은 것을 가져갔는가 이렇게 저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해외에 트럼프 기업이 있잖아요. 터키 대통령과 왜 친합니까?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다 트럼프 기업과 연관이 있는 곳이거든요. 남미에서도 트럼프 회사가 활동을 하고 있는 곳과 가깝게 지내려고 했고 대통령 당시에도 그러한 것을 비즈니스를 알아보기 위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소환을 했고 또 다른 고소 또 있고 하죠. 그래서 공화당의 지도부가 뭘 바꿀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오바마라는 신인이 등장했을 때 민주당에서 거의 언론에서도 1년 넘게 힐러리 클린턴이 민주당의 예비선거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가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아직 그럴 수 있다는 오늘 조금 새로운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뉴스네요. 채무상한선에 대해서 아침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민주당에서는 공화당이 이것을 협상해 주지 않고 결국은 채무 불이행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회의론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영국 신문 가디언을 통해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그 뉴스가 끝나고 지금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정해놓은 6월 1일 그 날짜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그 점은 제가 아침에 그 파이낸셜 타임즈를 통해서 전해드리긴 했어요. 파이낸셜 타임즈의 날짜를 보면은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라고 컨설팅 회사 많은 정부와 민간 회사가 여러 가지 자료를 이 회사 것을 참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는 재무부는 6월 1일까지라고 했지만 6월 14일까지 미국이 버틸 수 있어. 그리고 골드만삭스 미국 회사는 6월 8일이나 9일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나름대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같은 보도가 나와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공화당의 특히 프리덤 코커스는 미리 채무 불이행이라는 게 너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재무장관이 공화당 협상자 최고 책임자인 이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날짜를 조금 당긴 거다. 속으로 이거 꿍꿍이 속이 있는 거다. 아니면 백악관이 지금 저렇게 여유를 부릴 수가 없을 거야. 이렇게 날짜를 믿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뭐 재무장관이 보고 있는 날짜가 있고 옥스포드 그 컨설팅 회사나 골드만삭스가 보고 있는 날짜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재무장관이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이래저래 이 대통령과 하원 의장이 협상을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뭐든지 좀 아니야 하고 보고 있는 공화당의 프리덤 코커스 같은 그런 정치인들은 협상을 해도 투표를 주지 않을 확률도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협상을 해도 끝이 아니다. 하원에서 218표, 상원에서 51표를 받기 전까지는 이 채무상한선이라는 게 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가 미치 매코넬이 딱 등장을 했습니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우리 모두 침착하자. 긴장을 좀 풀 필요가 있다. 지금 협상 중이고 하원 의장과 대통령이 협상을 하는데 지난 한 10번 정도의 채무 상한선을 올릴 때 보니까 늘 그랬다. 지금처럼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될 것 같기도 하다가 또다시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러한 과정이 특별한 게 아니다. 결국은 합의를 할 것이고 초당적으로 통과될 것이다. 미국은 절대로 채무 불이행 안 한다. 지금요. 돈 문제는 하원에서 먼저 그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하원과 대통령이 협상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에 미치 매코넬이라는 상원의 공화당 지도자도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케빈 맥카티의 뒤에서 뭔가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잘 안 될 때는 뭐 이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조금 더 어른으로서 정치인 어른으로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미국은 절대로 채무 불이행 국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런 것을 지금 강조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그 사이에 제가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을 전해드렸는데 혹시라도 새로운 뉴스가 있을까 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은요. 네, 새로운 뉴스는 없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무슨 뭐 허쉬머니를 준 재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또 2024년도 3월 달이면은 이제 막 예비선거가 시작되려고 하는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일들 해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아침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지금 너무 하늘이 흐립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